안녕하세요. 오늘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해 중국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선영이라고 합니다.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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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의 전문가나 그런 건 아닌데요. 누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중국 비자단 활동이나 이렇게 중국 교환학생 같은 거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P에서 3P 마스터와 3P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니어 3P 중국어 교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문가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중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중국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에는 이렇게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남쪽에 소수민족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 거의 90%가 한족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도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융합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국 지도만 많이 보셨지 사실 이게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는 자세히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저희 중어중문학과 1학년 때 이걸 다 외웠거든요. 네,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주, 2개 특별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만까지 만약에 합치면 23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북성 우한대학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정중앙에 있어요. 사실 호북성 우한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요. 그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갔는데 한국인 많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서 정말 그냥 중국인만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북경 제끼고 상하이 제끼고 이것저것 제끼다 보니까 여기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통의 요지여가지고 정말 다른 데 가기가 쉬웠는데 추후에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호북성 우한대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벚꽃으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벚꽃 시즌이 되면은 중국인들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학생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았어요. 캠퍼스 내에서. 근데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이 정도지 사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도나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이거를 보려고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20시간을 걸쳐서 여기 벚꽃을 보러 왔었어요, 시즌 때.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는 친구들이 제가 제일 친했던 중국인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호북성 우한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중국의 거의 중심이어서 모든 철도와 그런 게 다 여기에서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때 모토가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제 모토는 중국은 넓고 갈 곳은 많다가 모토였어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갔었어요. 근데 제가 방학 때 한국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 별표돼 있는 데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중국이 넓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녔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중국의 공간 개념이 정말 우리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12시간이나 걸린대 이러니까 애들이 그렇게나 가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미쳤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 기차를 타는데 12시간이나 걸린대 이러니까 오 진짜 가깝다 이렇게 되게 가까운 공간의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12시간은 가까운 거리구나 그런 공간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지도로 봐서 이 정도지 정말 먼 거리거든요. 이 중국 성 하나가 한국보다 몇 배는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니셨나 궁금하실 텐데 중국의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엔 멋모르고 이렇게 의자칸을 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워프라고 하는데요. 침대 기차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칸에 지금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도 저기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그래도 좀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좀 비싸고요. 저 위에 칸 좀 저렴한 편입니다. 10시간 넘으면. 네, 그래서 저기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깨끗한 사진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실 이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한 명씩 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모습이고 보통 이렇게 친구들끼리 6명씩 가면은 이제 그냥 이동할 때는 여기 3명씩 쫄쫄이 앉아서 있고 이제 잘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과하게 깨끗한 장면이고요. 약간 이게 실물에 가까워요. 근데 이것도 좀 깨끗한 사진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그만한 그런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조그매요. 엄청 조그만 그런 게 있고 여기 이게 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춘절이나 이런 때 고향 가는 그게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꽉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열 몇 시간을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의 기차를 타면은 또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이걸 안 가지고 갔다가 정말 후회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담요. 담요는 여기 다 있어요. 뭐냐면 이거 컵라면인데요. 중국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라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사야 되지? 너무 많아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홍차 요런미엔을 사시면 돼요. 믿고 먹는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컵라면 구성이 알차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념도 3개나 있고 소세지도 있고 안에 포크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챙기시고 그냥 컵라면만 사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 모르고 마트에 가가지고 컵라면 샀는데 나무젓가락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달라고 막 이랬더니 되게 이상하게 보시면서 젓가락 파는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친절하다 했는데 까고 보니까 여기 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기차에 그 뜨거운 물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냥 아예 기차와 한 몸이에요. 그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 칸칸이 앉는 중국인들이 다 저걸 먹어요. 컵라면을 먹어서 저걸 안 들고 가면 되게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는데 기차에서 사면은 정말 비싸요. 한 3-4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울면서 그걸 먹었지만 나중엔 이제 저걸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시간, 14시간은 좀 가까운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진짜 가깝더라고요. 다니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타냐면 보통 14시간짜리를 보통 많이 다녔어요. 14시간 정도 되면은 저녁 기차를 끊어요. 밤 8시 기차를 끊어요. 그러면 기차 타고 애들이랑 라면 좀 먹고 한 10시쯤 잡니다. 그러면 8시까지 푹 자요, 저기서. 그럼 한 2시간 더 있으면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은 정말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차를 통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단돈 몇만 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안 됐지만 학생들은 또 뭐 50% 할인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중국 전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이거 덕분에 정말 많이 여행 다녔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갔던 곳들이 다 저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기억에 지금까지도 또렷한 장소와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는 좀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서 좀 생소하실 것 같은, 좀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셨을 것 같은 곳을 골라봤는데요. 아까 그 소수민족이 정말 많았던 곳 있잖아요. 이 남쪽. 이 민난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국 소수민족 30%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제 좀 그 문화가 조금 퇴색되거나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 경관도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숲처럼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못 걸어 다녀요. 그 다 차로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1시간 잡고 이렇게 돌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경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멋있었던 거는 사실 샹그릴라도 많이 꼽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보다 여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냐면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루구호라는 곳인데요. 이게 해발 고도가 진짜 높아요. 근데 그 높은 고도에 이렇게 예쁜 호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여기에 모소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민족이에요. 여기 호수를 저기 흰 색깔 입은 두 분 보이시나요? 그 앞뒤로? 저기 모소족 남자거든요. 그래서 한 8명 태우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호수를 돌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여기서 나중에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모소족은 이분들이 모소족인데 지금도 저렇게 전통 그대로 살고 있어요. 전통 그대로 살고 있고 지금 저게 모소족 전통 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고 이제 나중에 관광객들도 다 들어가서 같이 춤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모소족은 왜 특이하냐면요. 지금까지도 모계 사회가 유지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갑이에요. 진짜 여성이 갑이고 여성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놀라실 텐데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네. 이러면서 네, 그런 반응을 저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특이해요.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은 꽃방이라는 데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다가 19살부터 이제 다른 남자 동침을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 결혼 제도가 있는데 저우훈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되게 자유로운 성관계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건데 저도 그 아까 이 모소족 남자 이렇게 노저어준 남자랑 이렇게 막 저 호수 이렇게 돌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액면가가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셨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와이프가 없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하셨구나 이랬더니 예전에 같이 산 여자는 2명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막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소족 남자들은 자기 애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냥 엄마만 추측할 뿐이에요. 누구인지. 그래서 한 집안 내에 남자 호칭은 외삼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아빠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거를 다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띵가띵가 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여행 갔던 그 팀의 어떤 그 남자분은 되게 이 민족을 좋아하더라고요. 결혼도 없고 막 좀 자유롭고 이렇게 이런 되게 정말 특이했어요. 되게 근데 그 문화가 아직까지도 계속 고스란히 남아져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남자들이 막 구애를 하면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간택받은 남자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특이하고 정말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해서 그게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자부심이 강해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와 반면에 이제 딸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바이족이 있는데 제가 모소족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좀 실망했어요. 바이족한테는. 왜냐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짜 자연스러운 공연이 아니라 정말 무대를 위한 공연? 약간 상품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모든 민족이 저렇게 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약간 관광객을 위한 저런 문화를 그냥 파는 민족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은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기 리장고성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밤에 보면 정말 예뻐요. 고성, 약간 해리포터 그런 느낌도 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길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 나시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풍경이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나시족이 살고 있는데, 나시족은 정말 특이한, 이 민족도 되게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세계 유일로 아직까지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나시족의 진짜 지금도 쓰고 있는 문자예요. 그 해석이 안 되죠. 그냥 글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샀어요. 동파문자라는 그 책을 한권 샀습니다. 그 리장에 가서 책을 샀는데 여기에는 이제 나시족들의 그런 언어가 통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중국어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동파문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찐텐 시아오 회이 시아위마, 이게 오늘 오후에 비 오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용문자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같이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 이게 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점마자 친 나라고 알아. 이렇게 읽지 너 어디 가서 노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저거가 너무 재밌어서 따라 그리고 막 해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규칙도 있고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 막 이런 모양이 있는데, 소는 이게 뿌리 밖으로 가 있고, 소는 뿌리 안으로 가 있고, 뭐 양은 밖으로 가 있고, 뭐 이런 약간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 책을 빌려드릴 수 있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운남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최고였는데, 이거 하나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화장실 되게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네, 이게, 저게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게 하나예요, 하나. 저 밑에가 하나예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 내리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 곳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네. 그래서 제가 음남성에 갔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게 옆에가 저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허리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서면 다 보이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저기 물도 이제 한꺼번에 나오니까는 이제 맨 끝에 앉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보고 거기랑 최대한 가까운 데에 앉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남성 여행 끝자락에는 그런 걸 잘 터득해서 자리도 잘 잡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나마 나은데 저런 데도 있어요. 막 좀 짓다가 만 느낌.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다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이었던 게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관광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저희 호텔 근처였는데, 화장실 딱 갔는데 이렇게 누가 앉아서 이렇게 신문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쪼그려서. 근데 그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그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넘겨라. 막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문화. 충격이었고, 제가 되게 적응을 빨리 하는데 저거는 좀 적응이 좀 안 돼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남성 정말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도시가 개발이 많이 돼서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운남성 같은 좀 지방에는 아직 저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조금 할게요. 책을 우리 열심히 읽으신 것 같은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렇게 낯설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맞습니다. 네. 역시 회장님. 152페이지에 이렇게 두 컷 나와요. 네. 이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집안이에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송씨 세자매인데요. 여기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깜짝 집안에 한 명만 나와도 막 난리인데 여기 집안은 세 자매가 모두 정말 깜짝 놀랄 사람입니다.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집안 자체가 그냥 중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이렇게 말해요. 과거 중국에 세 자매가 있었다. 한 사람은 돈을 사랑했고, 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고, 한 사람은 권력을 사랑했다. 이 모든 걸 갖춘 집안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원래 근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송가수라는 아빠예요. 그 세자매의 아빠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수역을 하는데 주로 그 성경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원이랑 되게 친해졌고 순원의 그런 활동지에 대한 그런 인쇄 작업도 같이 해주면서 둘이 엄청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송가수의 딸이 첫째가 송혜령, 둘째가 송경명, 셋째가 송미령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차례차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송혜령은 원래 쏜문의 비서였어요. 순원의 비서였어요. 순원의 비서였는데 이제 그만두고 공상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요. 이 공상이는 그때 당시 최고의 대부였어요. 정말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이 송혜령도 약간 이 첫째는 약간 돈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첫째도 약간 감각이 있어가지고 은행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둘이 완전 떼부자 그런 떼부자가 없었어요. 이 정말 돈을 완전 장악한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그 둘째는 이제 송경명인데 이 송경명이 그 송혜령이 첫째 송혜령이 순원의 비서였다가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경명 둘째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랑 약간 비서로 지내다가 멋있네 순원도 너무 잘 챙겨주네 이러면서 조금씩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말이 사랑이지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가수의 친구가 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였어요. 순원은 나이차가 27살이 났습니다. 제가 25살인데 그 27살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노발대발 반대를 했어요. 미쳤다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특히 그때 순원이 유부남이었대요. 하와이에 그 처가 있었어요. 가족을 모시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완전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떠나요. 그냥 몰래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동경에서 결혼식을 몰래 올려요. 그래서 아빠가 막 이 결혼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먹히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순원이 암으로 죽기까지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밖에 못해요. 그 나머지 한 5, 60년을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근데 엄청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결혼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앳되죠? 그러니까 아빠랑 딸 느낌?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이 송경명은 되게 순원도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근데 송경명도 정말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유명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첫 비행기 시승을 할 때였어요. 중국이 만든 첫 비행기. 근데 저희가 중국산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중국산 조금 좀 부족하고 조금 지금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중국인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순원이 송경명이 시승을 하겠다고 하니까 긋고 말려요. 안 된다고. 저거 타면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막 긋고 말려요. 그래서 송경명이 딱 이 말을 했대요. 당신 나도 중국산인데 중국산도 못 믿냐고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그래서 순원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비행기 시승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했다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 순원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망명생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쫓겼대요. 그래서 정말 반란군한테 거의 잡히기 직전에
이 송경량이 순원을 구출하고 먼저 당신은 나라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그 순원을 구출하고 자기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와서 결국 유산을 하고 평생 아기를 못 가졌대요. 그런 식으로 순원을 정말 많이 보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셋째입니다. 셋째인데요. 이 셋째는 장제스의 비서였어요. 장제스. 순원은 그 공산당 중국 본토고 이 장제스는 타이완 쪽이잖아요. 이 송미령은 장제스의 비서였고 이 둘 결혼도 되게 재밌는데 그 장제스 비서였을 때 송미령이 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장제스에게. 그래서 그 서안에서 주은내 담판을 해가지고 장제스를 구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인 최초로 연설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 송미령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송미령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중국 전체를 다스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도 있어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따내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 송미령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종전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 기념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98살이었는데 당시 98살이었는데 1987년에서 2003년도 3세기를 거쳐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초청해서 이 사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제스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순원은 좋아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원은 장제스의 군사력이 너무 탐이 났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 했는데 송경령을 비롯한 가족들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 장제스도 기생 아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왠지 송경령한테 장제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의 직감이 진짜 무서운 게 순원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반공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경령과 송미령은 이렇게 자매 사이인데 정말 적대적인 정말 끝과 끝에 있는 그 지도자 둘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보필하는 그 아내가 자매였어요. 그래서 정말 피로 이어져 있지만 정말 피를 본 그런 사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송미령도 되게 송경령에게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송경령이랑 순원이랑 결혼을 할 때 유일하게 자기가 극구 이렇게 지지해줬는데 이제 장제스랑 결혼하려니까 막 반대를 하고 너는 모래가 들어가도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송미령한테는 너무 그게 배신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죽어서도 못 만났어요. 40년 지나서도 결국 죽을 때까지 못 만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정말 이 집안만 봐도 이게 송씨세자매가 조금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데 이 집안만 봐도 중국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첫째, 둘째, 셋째가 정말 막강한 그냥 이 집안 사람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중국의 한 세기를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도 있어요. 송가 황조라는 영화도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고 궁금하다 싶으면 이걸 좀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에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중국인은 땡땡땡이다. 중국인은 이렇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정말 위험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도 엄청 많고 그 성마다 방언도 달라요. 그래서 그 서로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글자를 보고 알지 서로 사투리 들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는 뭐 지저분해, 중국인 안 씻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말 일부일 뿐이에요. 신장이나 이런 지역에 물이 너무 귀해서 그게 사치예요. 물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안 씻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중국인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다양하고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고 좀 더 알고 싶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약간 이야기를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트렌드와 필수 상식이라는 그 현대편인데요. 이거는
오늘 역사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꿀팁들과 꿀잼이 있는 그런 정말 재밌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